안녕하세요. AWS SAP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ew SAP on AWS, AWS AI 서비스로 어떻게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을 하시면 웨비나 퀘스천 창에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됩니다. 혹시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SAP를 AWS 위에서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는 고객들께서는 다음 단계로 AWS 네이티브 서비스들로 어떻게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AWS AI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객께서는 고객 경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의사결정,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경쟁적 우위를 누리시고자 합니다. AWS AI 서비스는 API 형태로 제공되며 민첩성, 유연성, 보안,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UI를 제공합니다. 아마존의 머신러닝 스택은 가장 넓고 깊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머신러닝 전문가 영역에서 사용되는 텐서플로우나 MXNet 같은 플랫폼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AWS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WS는 머신러닝 트레이닝과 생성된 학습 모델을 손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머신러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머신러닝, 딥러닝,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도 완전품 형태의 AWS AI 서비스를 사용하여 고객의 비즈니스를 쉽게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AWS의 완전 관리형 AI 서비스들을 어떻게 SAP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데모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데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SAP 챗봇 데모, 두 번째 SAP OCR 데모, 세 번째 SAP CGL 데이터 예측 데모, 네 번째 SAP 자연어 센티멘탈 분석 데모, 다섯 번째 SAP 민감정보 관제 데모. 이렇게 다섯 개의 데모를 통해서 SAP와 AWS의 AI 서비스가 어떻게 AWS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통합되고 인터페이스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데모는 SAP 챗봇 데모입니다. 아마존 렉스는 딥러닝 기반의 챗봇 API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음성 서비스인 아마존의 알렉사와 동일한 API를 사용하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한 번 개발로 텍스트와 음성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동시에 구현하실 수 있으며 AWS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기술과 유연하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단순히 API를 애드온하는 형태로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렉스는 AWS 콘솔에서 쉽게 생성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챗봇 개발을 위한 텍스트 및 음성 인터페이스를 또한 제공하며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와 다양한 서비스와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및 웹 환경에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WS 관리 콘솔에서 만든 챗봇을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를 통해 RFC나 OData 방식으로 SAP의 프로세스를 호출하면 고객께서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SAP 챗봇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챗봇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슬랙 같은 서드파티 메신저와도 손쉽게 통합해서 별도의 메신저 앱을 개발하지 않고서도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챗봇을 슬랙이라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와 연동을 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을 한번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을 예약하겠다고 하니까 어디에 묵을 것인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시애틀을 한번 가볼까요? 예, 언제부터 묵을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내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이틀 후 자연어 기반으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날짜로부터 내일로 이제 예약을 했고요. 며칠을 묵을 건지 물어보는데요. 3일만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룸 타입을 물어보네요. 네, 이렇게 룸 타입을 넣으면은 제가 주문한 내역을 한번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요약한 그 주문 내역을 보고 제가 주문한 내역과 일치하면은 오케이, 예스 이렇게 응답을 해주게 되면은 예, 주문 내역이 잘 들어가서 SAP 하나DB까지 잘 저장이 되면은 이렇게 땡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데이터가 잘 쌓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렉스 언더바 호텔이라는 테이블에 주문한 내역이 쌓이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시애틀 5월 20일 3일 동안 룸타입은 퀸으로 해서 주문한 내역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한번 개발하면은 텍스트와 음성이 동시에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한번 음성으로 다시 한번 예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렉스 콘솔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챗봇을 배포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텍스트로도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별도의 개발 없이도 이렇게 음성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텔을 예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make hotel reservation. What city will you be staying in? New York. What day do you want to check in? Today. How many nights will you be staying? 7. What type of room would you like? Queen, king, or deluxe? Deluxe. Okay, I have you down for a 7-night stay in New_York starting May 21st, 2019. Shall I book the reservation? Yes. Thanks, I have placed your reservation. Please let me know if you would like to book a car rental or another hotel. 예, 제가 예약한 내역이 잘 SAP까지 전달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뉴욕 오늘 날짜로 7일 동안 딜럭스 타입이 호텔을 예약한 내역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자들께서는 아마존 렉스와 람다를 이용해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서비스 구축 없이 SAP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챗봇 오더 시스템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텍스트랙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텍스트랙트는 특정 문서에 대한 트레이닝이 없이도 사실상 모든 문서에서 텍스트와 데이터를 손쉽게 추출할 수 있는 OCR 서비스입니다. 단순 OCR 기능에서 더 나아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폼을 인식하며 마치 사람처럼 문서에서 구획별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기존의 OCR은 이렇게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구획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플랫하게 텍스트를 쭉 추출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텍스트는 별도의 작업 없이 사람처럼 문서의 구획별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 형식의 데이터를 그대로 테이블 형태로 추출하여 번거로운 재처리 작업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키와 밸류를 인식해서 매칭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딥러닝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SAP OCR 데모에서는 SAP에서 인보이스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ABAP 코드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키텍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텍스트를 통한 OCR 기능을 구축함에 있어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완전 관련 AWS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서버리스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 예측 서비스인 아마존 포캐스트입니다. 타임베이스의 과거 히스토리로부터 미래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기존의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선택부터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머신러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포캐스트는 별도의 머신러닝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플레이어가 별도의 머신러닝 도메인 지식 없이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수요 계획, 상품의 판매량 기록, 가격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프로모션이나 재고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모델을 재교육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다양한 스토어에 위치한 적합한 인벤토리 수준을 예측한다든지 판매량 기록, 가격 스토어 프로모션 등의 예측 정보를 아마존 S3에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트래픽 로그, 날씨, 배송 일정 등의 관련 데이터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계획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비즈니스 성공의 근간에는 판매 예측 등의 정확한 금융정보 예측이 필요합니다. 매출, 경비, 현금 흐름 등의 주요 금융지표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 정보를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적절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계획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 수준, 광고 인벤토리, 제조용 원자재 등의 사용 가능한 리소스의 적절한 수준을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델을 재교육하면 지역별 기본 설정이 적용되어 모델이 개선됩니다. 아마존 포캐스트는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의 지난한 트레이닝 과정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모델 옵티마이제이션을 자동화해서 API 형태로 제공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데모는 SAP 데이터를 포캐스트를 통해 트레이닝하여 예측 모델을 만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트레이닝을 끝낸 학습 모델의 예측 화면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P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가구별 전력 사용량을 시간별로 쌓은 이제 히스토리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테이블 형태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렇게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각 가정에서 사용했던 전기 사용량 추이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총 324만 1200건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썼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SA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S3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보여드린 데이터에 대한 트레이닝 시간이 몇십 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트레이닝을 시켜놨고요. 그 트레이닝 결과로 나온 학습 모델을 통해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111이라는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데이터인데요. 그러면은 2015년 이제 그 데이터가 없는 미래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는 하나의 그런 실손으로 보여주고요.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시점에서 미래의 데이터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P50이나 뭐 P90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P50은 예상한 데이터가 예상한 값보다 높을 확률이 50%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 해당 값을 넘기지 않을 확률이 50%라는 거겠죠. 그리고 P90은 예측한 값을 넘기지 않을 확률이 90%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로 예측을 한 것은 약간 좀 관대하게 보수적으로 이제 예측을 한 거고요. P50의 결과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제 예측을 한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의 성질이나 예측하라는 프레스에 맞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접근을 할지는 고객께서 비즈니스 프레스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같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과거의 데이터, 타임 베이스 데이터만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비즈니스 프레스에 잘 엮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AI 서비스는 아마존 컴프리헨드입니다. 아마존 컴프리헨드는 마찬가지로 딥러닝 기반의 자연 언어 처리 서비스로서 문장으로부터 감정 분석 및 특징 추출을 통해 고객 상호작용부터 지식관리 검색 서비스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문장으로부터 감정 분석, 엔터티 추출, 그리고 해당 문장이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핵심 문구는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또 도큐멘트 내에 각 단어나 문장의 관계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장이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지도 감지를 하여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는 아마존 컴프리헨드를 통해 아마존닷컴이 상품평을 추출하여 해당 상품평이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인 상품평인지 확인을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모입니다. 이번 데모는 AWS의 서브레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 시스템인 스텝 펑션을 이용하여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조합하였습니다. 스텝 펑션의 콘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스텝 펑션의 이제 콘솔 메인 화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약간 제이슨 형태의 이제 코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은 오른 화면에 UI로 이렇게 이제 스텝 플로우가 이제 나타났고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아마존닷컴에서 직접 헤드폰에 대한 상품평을 한번 컴프리엔드를 통해서 센티멘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답변을 이제 찾아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답변을 이제 복사를 해서 엑셀에 먼저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RPA 솔루션으로 자동화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상품평을 특정한 필드를 갖고 있는 엑셀에 넣어서 이제 CSV 형태로 저장을 해서 S3 특정한 S3 버킷으로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그럼 실행을 스텝 펑션을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S3 버킷과 업로드한 파일명을 이제 명시를 해서 파라미터를 해서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러가 났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더라도 스텝 펑션은 각각의 스텝에서 어떤 에러가 난지 또 어떤 소스에서 에러가 난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람다 펑션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워치 로고를 보시면은 해당 람다에서 어떠한 에러를 떨어뜨렸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ccess Denied라고 보니 해당 그 업로드한 파일의 그 권한이 이제 람다에서 실행하는 권한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권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에러 났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실행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행이 완료됐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일 때는 그냥 다이나모DB에 로고를 쌓고 프로세스를 끝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됐고, 컴프레인드를 통해서 해당 댓글이 파지티브, 긍정적이라는 답변의 그런 센티멘탈 분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댓글로 보이네요. 다시 엑셀에 부정적인 댓글을 넣고 적절하게 키값을 변경을 한 후에 다시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파일을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아까와 같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설정을 적절하게 했습니다. 이제 부정적일 경우에는 SNS, 아마존 SNS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자한테 노티를 주는 프로세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벌써 결과가 끝났고요. 네거티브한 이제 댓글 받는 센티멘탈 분석이 됐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메일로 관리자한테 부정적인 댓글이 상품평이 이제 업로드 되었습니다 라고 노티를 주는, 제대로 준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텝 펑션은 여러 가지 AWS 서비스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SNS를 통해서 노티를 받을 이메일 리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 펑션은 이제 아마존의 여러 AWS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시고 싶으실 때, 통합하고 싶으실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했던 그러한 로고들은 차후에도 클라우드 와치 로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로고를 다이나모DB에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텝 펑션의 데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데이터에서 민감한 정보를 감지하고 분류하며 보호할 수 있는 아마존 메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메시 또한 딥러닝 기반의 AI 서비스입니다. 기업이 수많은 데이터와 트랜잭션 속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발견하고 보호하면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현된 데모는 SAP 전표의 이미지 증빙 파일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알럿을 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아마존 메시는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랙터와 결합을 하면은 이미지 내에 있는 민감한 정보도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한 결과는 아마존의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 관리자에게 알럿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리스로 구현되어 고객께서는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다양한 AWS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준 높은 민감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FB03 T코드에서 전표 증빙에 대한 이미지 전표 증빙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표 증빙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업로드됨과 동시에 해당 파일은 S3로 다시 업로드가 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S3의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은 람다를 통해서 텍스트랙트로 이미지를 전송을 하고 이미지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다시 S3에 쌓게 됩니다. 아마존 메시는 특정한 S3의 버킷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S3 전송된 이미지 파일이 존재함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해당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S3에 다시 저장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데모에서는 아마존 메시가 특정한 파일에서 고객 이메일이 있을 경우 알럿을 주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 주소가 보입니다. 아마존 메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모든 파일의 변동사항을 관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존 메시의 관리 콘솔이고요. 네, 이렇게 특정한 버킷에서 이메일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럿을 주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아마존 메시 콘솔에서 해당 내역들 어떤 데이터가 검출되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따로 이제 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이렇게 아마존 메시에서 알럿이 발생을 하면은 SAP로 다시 람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쌓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테이블, 특정 레프트를 실행을 하면은 메시에서 검출한 어떤 알럿 상황을 이제 레포팅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AWS에서는 고객께서 SAP와 AWS 서비스를 연계하시고자 할 때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SAP용 AWS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제안해 드립니다.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SS 인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아마존 코그니토 등을 이용하여 온프레미스의 여러가지 서비스와 AWS 내의 서비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모범 아키텍처를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범 아키텍처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SAP와 non-SAP 간의 인터페이스를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로 씌워 넣음으로써 고객께서 별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드신다 하더라도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인프라 운영의 노력이 필요 없이 이렇게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패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서 고객께서는 더 빈번하게 혁신의 시도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AWS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비용을 내시면 되시고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중지를 하시면은 더 이상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에서는 새로운 혁신 시도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까지 구매를 함으로써 실패의 비용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이제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혁신의 시도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오랜 플래닝 기간을 두고서 이제 진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AWS에서는 실패의 비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혁신의 시도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항상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이제 마련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보시는 화면과 같은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SAP와 AWS의 여러가지 네이티브 서비스들, AI 서비스들, 머신러닝 서비스가 쉽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고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AWS 서버리스 서비스는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메시지 큐, BPM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AWS의 AI 서비스, 머신러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시다 보면은 어떠한 서비스들을 RESTful API나 웹스퀘어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고요. 뭐 아마존 심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리스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메시지 큐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서비스 구축 없이 원전 관리용으로 제공해주는 메시지 큐 시스템인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들에게 쉽게 이제 노티를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까지 원전 관리형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고객이 새로운 혁신을 항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URL을 두 개를 이제 적어 놨습니다. SAP on AWS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자 싶으실 때는 이 URL을 통해서 SAP on AWS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AWS 코리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AWS 마이그레이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세미나를 보시고 설문을 해주시면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